예, 지금 계속 이어서 그러면 지난번에 강의 드린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내용 다시 발췌해서 오늘 임상 선생님들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할 텐데요. 항상 제가 뭐 필러뿐만 아니라 이제 톡신이라든지 스레드 강의를 할 때 너무 이게 디테일한 것들에 주목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가지 항상 첫 꼭지에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들의 보더라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보면 이제 요 하얀 더트라인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임상 선생님들이 임상 필드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조울 리프팅이라든지 뭐 미드 페이스 리프팅, 로우 페이스 리프팅 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더라인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팩트들을 가지고 어떤 그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가이드를 가지고 인지를 기억을 하고 있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 프론탈리스 머슬 같은 경우에는 앞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수페리어 템포럴 라인에서 1cm 정도 바깥쪽으로다가 치우쳐져 있다는 점, 그리고 오큘리 머슬 같은 경우에는 레터럴 칸투스에서 한 4cm 정도 바운더리, 그리고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한 형태의 근육이기 때문에 오리진하고 인서션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 근육의 위치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리진하는 포인트는 보통 저희가 레터럴 칸투스에서 로뷰를 잇는 선을 그었을 때 메디알 한 30% 그 포인트가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의 오리진이다. 그리고 이 로우 페이스로 인서션하는 근육들의 공통적으로 인서션하는 포인트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모디올러스로다가 다 인서션을 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좀 아래쪽에 있는 이 리조리우스 머슬이라든지 그리고 이 디에이오 머슬들, 이런 머슬들이 가지고 있는 레터럴 보더라인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레드 시술을 하셨을 때 뭐 이제 워크숍 하면서 이제 조금 미스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영상을 좀 촬영해 놓은 것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포셉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이죠. 메이저 머슬의 인트라머스큘러하게 지금 스레드가 삽입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저런 경우가 있으면 뭐 표정의 어시미트리라든지 아니면 실이 주입이 된 다음에 이제 신이 끊어질 염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이제 해석하는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임상 선생님들하고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포헤드 쪽에서 뭐 그 대부분 아터리라든지 혈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서브 머스큘러 레이어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보면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혈관이 이게 이제 그 인터칸탈 베인이죠. 이 인터칸탈 베인은 양쪽 메디알 칸투스를 잇는 그 라인 가까이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정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것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수프라트로클리어 베인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메디안 베슬, 이게 메디안 베인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미드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임상 선생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수프라트로클리어 베인이 이렇게 형성되는 패턴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라인보다는 좀 파라센트럴하게 조금 살짝 비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패턴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제 해부학적인 입장하고 우리 임상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하고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놓고 좀 더 아이디어한 위치를 논의를 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 꼭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메디얼 머스큘러 밴드가 이제 티어투프 형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오큘러스 오큘리머스의 팔펠발 파트하고 어떤 V 쉐입의 컨케이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티어트루프 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필러 인젝션을 할 때 그것들이 어떤 플레인으로 들어갈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 메디얼 머스큘러 밴드를 들었을 때 이 아래쪽에 이렇게 굵은 앵귤러 베인이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셜 아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디얼 머스큘라 밴드하고 컬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혈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타입의 페이셜 아터리 중에서 타입 2에 해당되는 좀 디투어 브랜치라든지 또는 레터럴 브랜치라고 부르는 이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페이셜 아터리의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네저럴비얼 폴드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앵귤러 아터리까지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올라가는 패턴과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디투어 브랜치 또는 레터럴 브랜치가 이렇게 쭉 버티컬하게 올라가다가 메디얼 머스큘라 밴드의 보더를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네저럴비얼 폴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 선생님들 중에서는 메디얼 머스큘라 밴드의 톡신 시술을 해서 티어트루프 디포미티를 갖다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혈관 손상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페이셜 아터리 상당히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꼭지에서 이제 김희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굴에 그 서브큐의 thickness가 부위별로 다 다르다는 건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네저럴비얼 폴드 영역 그리고 이 모디오러스 바로 레터럴 파트에 있는 이 페이셜 아터리의 와인딩 포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페이셜 아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빈도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70%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서브큐 레이어의 페이셜 아터리의 트렁크가 지나가고 있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네저럴비얼 폴드 그리고 이 마리오네트 라인을 기준으로 슈퍼피셜 페이스의 thickness가 드라마티컬하게 변화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페이셜 아터리가 서브큐 레이어로 노출이 되는 빈도가 높은 영역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마세터하고 리조리우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넣어놓은 꼭지인데, 톡신 시술을 하실 때 결국 이 마세터의 파라독시칼 벌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세터 머슬의 중간에 딥 임페리어 텐던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딥 인젝션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면서 니드를 빼면서 슈퍼피셜 인젝션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때 앞에서 우리가 리조리우스 머슬의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 보더 라인을 갖다 얘기를 할 때 리조리우스 머슬이 이 마세터 머슬의 앞쪽 3분의 1 미드 포인트에서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슈퍼피셜 인젝션을 하면서 이렇게 니드를 빼면서 인젝션을 할 때 리조리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이죠. 리테이닝 리가멘트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 보통은 이제 트루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펄스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티어트루프의 형성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또는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캐뉼레이션을 통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꼭지를 넣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인프라 오비탈 페이스의 프로트루싱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갖다가 저항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이 티어트루프 리가멘트가 정확하게 티어트루프 디포미티의 상당히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갖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이고매틱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같은 경우에는 내서주갈 그루브라든지 미드칩 그루브의 형성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보다는 좀 더 리지드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리테이닝 리가멘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와 이 자이고매틱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리테이닝 리가멘트 그 둘 사이의 공간이 결국은 프리 자이고매틱 스페이스로서 수읍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결국은 필러 시술을 하실 때 캐뉼라가 타이팅 되는 그런 스페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자이고매틱 큐테니어스 리가멘트의 어떻게 보면 레터럴 엔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레터럴 페이스에 있어서 가장 리지드하고 강한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말씀드리는 리가멘트가 이 자이고매틱 리가멘트죠. 이 자이고매틱 리가멘트는 상당히 강한 리가멘트이기 때문에 레터럴 페이스 리프팅을 할 때 상당히 특히 그냥 일반적인 모노실이 아닌 다른 스레드를 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될 만한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생각이 돼서 좀 꼭지를 넣어놨고, 이것들이 이제 실제 시술을 하실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거를 갖다가 활용하느냐 아니면 피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임상 선생님들하고 다른 디스커션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리테이닝 리가멘트들 중에서 이제 로리스 파샤 그리고 플라티스마 오리큘라 리가멘트, 이 두 개의 파샤가 결국은 이제 로우 페이스 리프팅에 있어서 상당히 그 앵커로서 많이 활용되는 리가멘트라고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 꼭지를 넣어놨는데,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상당히 로리스 파샤가 트라우스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뭐 그 다이섹션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상당히 어느 정도는 텐션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앵커로서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기보다는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리스 파샤하고 가까운 부위에 이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의 주행 경로가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플라티스마 오리큘라 리가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티스마 머슬의 포스테리어 보더를 따라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리가멘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이어로프의 아래쪽 보도를 따라서 이렇게 좀 버티컬하게 내려와 있는 그런 리가멘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도 결국은 이제 로페이스 리프팅 할 때 앵커로서 작용이 되는 그런 리가멘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트 오리큘라 너브의 주행 경로하고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이 그레이트 오리큘라 너브의 주행 경로가 이 맨디블 앵글하고 마스터이드 프로세스의 꼭지점, 그 두 포인트를 잇는 지점의 절반 정도를 지나가는 주행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리스 파샤의 위치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트라고스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쯤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로리스 파샤를 우리가 핸들링을 할 때 그 부분에 가깝게 이제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의 메인 트렁크 주행 경로가 오버랩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꼭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열띤 토론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리테이닝 리가먼트 얘기를 하면 이제 실리프팅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밑 쪽에 또 혈관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혈관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원래 그 김상수 원장님께서 이제 강의하셨던 내용이 필러 인젝션 했을 때 혈관 사고 문제와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혈관 사고가 안 나가게 시술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그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혈관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요약을 하자면 바스큘라 액시던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스킨 네크로시스랑 하나는 이제 안구 쪽으로 이제 가는 옵탈믹 아테리가 막혀서 생기는 그런 안구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고, 아주 요약을 짧게 하자면은 스킨 네크로시스 100% 예방이 안 되니까 시술 후 그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후처치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안구 쪽은 굉장히 생기면 굉장히 큰 재앙적인 그런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예방을 100%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강의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네. 혈관 사고 참 무섭죠. 그래서 아나토미가 그래서 부각이 많이 됐고, 그래서 많이 지금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김영천 교수님 강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면, 그 이제 구획을 나누고 그 이제 무버블 사이트하고 픽스드 사이트 이렇게 둘로 나눠 갖고 할 때, 그럼 바운더리를 저희가 임상적으로 나누는 부분에서 조금 더 무버블 사이트를 외축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임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용해도
회복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의견이신지. 제 의견은 뭐 사실 크게 문제는 없으나 지금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런 어떤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뭐 포헤드부터 오큘리머슬, 그 다음에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 이런 거 몇 가지 포인트들만 기억하시면은 그 레터럴 보더라인을 갖다가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모듈러스 위치를 우리가 잡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임상적인 심플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시술을 하신다면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트라머스큘러하게 스레드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그러면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다시 바꿔서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스레드가 인트라머스큘러하게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표정에서 제 생각에는 어시메트리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술하고 난 다음에 계속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실이 당겨지거나 해서 뭐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실이 끊어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그런 뭐 사이드 이펙트를 하면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자면 심플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활용하시면서 그 근처에 뭐가 실제적인 레터럴 보더라인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해부 가르칠 때도 자주 하는 말인데 그 스킨 서페이스에 딥 스트럭처들을 갖다가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마치 투시를 하는 것처럼. 그게 해부학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를 딱 대했을 때 어떤 그 시술을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쓰셔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지금 이 환자의 전체적인 얼굴 윤곽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니 랜드마크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정도의 굴곡을 가지고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들의 레터럴 바운더리가 형성이 돼 있겠구나. 그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그런 불필요한 쓸데없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임상적으로 실을 넣으실 때 박현준 원장님께서는 그 머슬에다 찔렀다는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 이쪽 입주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실을 이렇게 넣었는데 환자가 몇 달 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찡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당겨지고 이제 딤플링이 뭐 끊어지거나 아픈 건 아닌데 얼굴이 비대칭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쪽으로 실이 머슬로 들어간 거죠. 아주 흔치는 않았는데 이쪽 그 우리가 보통 템플 쪽에서 이렇게 메리오네트를 좀 개선하려고 내려오면서 이제 좀 이게 다 저는 당겨놓고 이제 엔픽스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당겨놓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깊게 들어가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느낌이 이쪽. 틀릴 텐데요. 틀려요. 네. 틀리고 심지어는 이제 입 안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항상 하는 일은 끝나고 나서 이게 인트라오를 한번 만져보고. 만져보고 네. 네, 느낌이 다르죠. 네. 근데 그 느낌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당연히 이제 뭔가 막을 뚫는 듯한 느낌이 나다가 쑥 부드럽게 들어간 느낌이 나죠. 그렇죠. 네. 맞아요. 뒷배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부드럽게 뭔가 쑥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나는데 그리고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뭐 임상적으로 이제 마취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 환자가 아파해요. 이게 서브큐로 지나갈 때는 괜찮다고 하다가 아파하죠. 갑자기 아파해요. 그러면 이거 레이어가 바뀐 거거든요. 인상을 찡그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첫 번째 사인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때 이제 실을 잡고 다시 뺐다가 다시 넣었어야 되는데 무시했을 때 지금 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김상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실 관련해서요. 네네네. 뭐 실 관련해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많이 움직이는 부위 오늘 굉장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이 움직이는 부위를 딱 영역을 갖다 딱 해줌으로써 해서 그 부위에다가는 실을 끝이라든가 실을 갖다 위치를 시켰을 경우에 굉장히 부작용 확률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가능한 안 넣는 게 좋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리프팅 그러니까 픽세이션 하는 그런 실을 갖다 할 땐 더더욱이나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뭐 꼭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엠파인더스에 나오는 그 양방향 실 있죠. 그런 게 이제 고정이 잘 되니까 그런 얇고 양방향 실로 고정이 잘 되는 그런 실을 갖다 넣는 게 좀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근데 원하지 않게 만약에 근육에 걸린다고 한다면
바로 알지 않나요? 이렇게 뭐 표정을 지어보라고 할 텐데 혹시 비대칭 뭐 양쪽을 해서 비대칭이라든가 걸렸더라면 바로 증상이 나올 텐데 어떤가요? 근데 이제 그 실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그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플로팅으로 이제 위주로 쭉 하는 경우에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세이션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럼 이제 당긴 채로 이제 넣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버블한 부위라도 이제 당겨지니까 딱히 움직임을 갖다가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 뭐냐면 마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취가 돼 있으면 일단 다 토시스가 와요. 얼굴이. 그리고 딱 그 마취가 많이 된 데가 오히려 처지고 마취가 덜 된 데는 약간 움직임이 있어갖고 거기가 실이 머슬을 뚫고 들어갔어도 오히려 거기가 움직임이 더 활발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즉시적으로는 인지하기가 어렵고요. 시술할 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환자가 한쪽만 아파요. 일주일 정도 있다 이제 팔로우업해서 볼 때 이쪽이 더 유난히 움직일 때 너무 아파요. 아, 이 머슬 걸쳐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움직임에 크게 이해해보라고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으면 그냥 두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실끝을 이제 빼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요 좀 말씀하신 거예요. 마취 문제 하나고 이제 근육 말씀드리고 먼저 마취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실리프팅 할 때 주로 마취하시는 게 멘탈러 블록, 인프라오비탈, 그다음에 수프라오비탈, 뭐 하고 여기 뭐 자이마틱, 그 템포랄 정도 한다고 하는 정확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 그냥 tum에 숨에 놓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치과에 가서 이제 블록 마취를 하잖아요. 그건 순수한 센서리 너브 마취거든요. 그럼 여기 인필의 알베라 넘어서 멘탈 너브 말이고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입술이 못 움직여요. 그게 무슨 페이셜 러브를 블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생각하셨는데, 우린 지금 센서리 너브를 마취한다고 했는데, 뭐 근육이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항상 그런 걸 했어요. 왜 그럴까? 이 입술이 못 움직인다는 건 주로 DLI, 뭐 리소리우스, DAO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이 왜 멘탈 러브라고 그러는데 왜 머슬이 못 움직일까? 센서리가 모터가 같이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에서는 아직 저게 안 됐는데 멘탈 러브가 모터하고 센서리가 같이 있다. 물증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는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특히 인프라오비탈 러브야 워낙 깊게서 나오긴 하지만 두 가지 플레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특히 멘탈 러브는 DA의 모습을 덮여 있는데 DLI까지도 가고 근데 이 분명히 센서리라고 맞췄는데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소리스나 뭐 DAO에도 걸려도 환자는 걸린 채로 모르고 이제 가는데 몇 주에 나타나면 뭐 땡겨진 채로 나타나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확실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특히 이 부분 페리오랄 쪽에서는 센서리를 마취했는데 모터까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페이셜 너브하고 센서리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워낙에 많이 있어서 이게 모르잖아요. 페이셜 너브가 이렇게 모터가 왔는데 센서리가 만났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센서리고 이쪽은 센서리 너브가 어디까지 모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섞여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펄스가 통과되는 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취되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분명한 멘탈 러브 마취하면은 요 부위의 머슬도 파랄리시스 되는 게 당연하지만 왜 그런지 모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해박적으로. 아까 두 번째로 근육 얘기인데 무버블한 부분을 이렇게 뭐 스매스 쪽으로 라인을 걷잖아요. 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페리오랄 쪽하고 이 버칼 쪽은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플라티스마하고 리소리스 머슬이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겠지만 플라티스 머슬은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패턴이 앵글 뒤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패턴도 있어요. 이렇게 오는 오라니탈, 오블릭 두 개 파이버가 만나는 패턴이 꽤 많거든요. 아니 그 C로 환자에서 대부분 올리려고 하는데 환자는 플라티스 머슬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도 뒤로 당기고 밑으로 당기는 환자가 있다면은 고려를 해야죠. 그럼 그 경우에 이 로우립하고 볼 쪽을 밑으로 내리는 근육이 있다는 벡터가 있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환자한테 그걸 분명히 주제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리소르스 머슬. 어떤 경우는 리소르스 머슬 정말 가는데 어떤 경우 진짜 굵은 게 마세터 표면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 벅갈 쪽 표면을 다 덮는 파이버가 막 있어서 뭐가 리소르스고 뭐가 자기가 메이저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소르스 머슬은 한마디로 그냥 정말 신비스러운 근육이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이저는 이렇게 와가 뚜렷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오리스 머슬도 있고 뭐 뒤에까지 있어요. 뒤에는 메디얼이니까. 근데 여기를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리소르스 머슬이 의외로 상당히 굉장히 지대한 이 마우스 코너를 풀링하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마우스 코너와 로우립을 떠나서 이 볼 쪽을 내리는 근육이 플라티스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올리고 뭐 내리고 그것만 생각했지 실제로 여기가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 마세터는 거기 역할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뭐 리프팅 시술하거나 뭐 실리프팅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톡실 놓거나 할 때 요 주변에 많이 무버블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는 이 라인 근거를 지나서 어퍼 미드 페이싱 예체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지금 프라티스마 머슬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물리적으로 당기는 거 말고 근육의 펑션을 어떻게 하면 다시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모톡신이라고 해서 스킨 보톡스 하는 거에서 이제 리프팅을 하는 원리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플라티스마 쪽을 이제 힘을 못 쓰게 해서 위쪽만 작용을 남겨갖고 그러면 실리프팅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 턱 라인으로 우리가 이 스킨 보톡스 하는 것들을 루틴하게 까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오늘 굉장히 좋은 팁을 또 하나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호철 교수님이 이제 신경 오늘 원래 이제 강의하시잖아요, 안면신경. 네. 아까 이 모터하고 센서리가 이 블록을 인프라부터라고 멘탈 했을 때 왜 이게 커뮤니케이션 된 것 때문에 이게 둘 다가 나가는 건지. 이따 내용을 보고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실까요? 네. 그림을 답은 보고 있으신가 본데요. 답은 일단 사진을 보시면 좀 더 뭐 고개가 끄덕거려지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프팅 할 때는 항상 이게 다 뒤쪽에 위쪽 뒤쪽에 이제 단단한 파시아 조직이나 리가멘트 쪽에다 거는데 아까 로리스 리가멘트 로리스 파시아 네, 로리스 파시아. 로리스 파시아 로리스 파시아 그 로우 파시아라고도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파시아가 생각보다 이제 이 면적이 작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리프팅을 할 때에 걔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지 저희가 고정점으로 이용하는 거는 이 레터럴 페이스에서 위아래를 약간 나이에 따라서 무법을 하거든요. 엔트리 포인트가 젊은 사람은 좀 아래쪽, 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위로 올라가서 보통 트라고스 앞쪽에서 많이 이제 삽입이 되긴 하는데 그게 꼭 그쪽 로리스 파시아 있는 쪽에서만 어프로치가 시작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로리스 파시아를 기준점으로 그냥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파로티드 템포럴 파시아도 단단하게 이쪽에 이제 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쪽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로리스 파시아를 타겟팅을 해라 이게 아니라 로리스 파시아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스트럭처는 아닙니다. 예, 좀 두드러진 스트럭처이면은 맞지만 실제로 뭐 한 길이는 한 2cm 정도 되고 폭을 봤을 때 1cm 언더 정도 되는 좀 그렇게 크지 않은 그 트라우스 앞쪽에 있는 이제 그 리가멘트를 보통 로리스 파시아로 구분되는 걸 갖다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다 꼭 걸어라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그거를 타겟팅을 해서 앵커 포인트로 활용을 하실 때는 로리스 파시아 가까이에 바로 위쪽에 수법셜 템포럴 아터리에 수법셜 템포럴 아터리가 이제 페로티드 글랜드를 빠져나와서 수법셜하게 노출이 되는 포인트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으니까 로리스 파시아를 타겟팅을 해서 시술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로리스 파시아를 타겟팅을 해라가 아니라 로리스 파시아를 타겟팅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거를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뒤쪽에서 접근할 경우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저 파프, 그러니까 플라티스마 오리큘러 파시아 보통 파프라고 하고 플라티스마 오리큘러 리가멘트라고 하는데 보통 파프라고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파프는
뚜렷하게 있어요. 좀 약간 브로드한 경우도 있고 얇은 경우도 있고 좁은 경우도 있고. 로리 파시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논문을 리비전 중이라서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저건 다이섹션 도중에 이렇게 시저를 놓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가로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 사실 저는 저게 아니라 보거든요. 여기 워낙에 해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라티스마 뭐죠? 파로티드 템포럴. 파로티드 템포럴 파시아 영역인데 특히 자이메틱 아치를 지나오거나 아치 바로 밑에 뭐 트로그스 바로 앞이죠. 이분을 저 사람은 이제 다이섹션 이렇게 위에서 시저를 집어넣은 거고 사실은 이게 딥 템포럴 파시아가 내려오면서 자이메틱 아치에 붙지 않고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이 자이메틱 아치를 살짝 넘어오거든요. 이 앞에야 뭐 메이저 있고 하니까 머슬을 붙지만 뭐 살짝 넘어오지만 이게 파로티드를 싸고 있는 이 레이무스의 중심의 이쪽 부분에 파시아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뒤로 가서 점점 세지거든요. 특히 여기 아치 뒤쪽 부분하고 트라고스 앞에는 정말 질겨요. 레이어가 구분이 안 돼요. 여기서는 뭐 스매스, 딥 템포럴 파시아, 스퍼피셜 레이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막 엉키거든요. 다행히 이 사람이 다이섹션을 풀스캐드를 이렇게 젖혀오고 페이스리프트 하듯이 인시장 가가지고 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딱 나왔는데 저거는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잘못된 해부 방식이거든요. 저거는 정확히 따져보려면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고 어떻게 있다는 게 제가 로리 파시아를 좀 뒤집는 비슷한 얘기를 지금 리비전 중에 있어서 저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논문이 나가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건 분명하게 여기 따로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트라고스에서 뭐 이렇게 연결된 가로로 지나는 리가멘트가처럼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파이버가 밑으로 붙어버리면서 혈관도 무혈관성에 더군다나 너브도 없는 페이셜 러브 있는 영역도 아니니까. 다만 여기 이제 스포프 템포럴 아트리가 깊게 올라가기 때문에 깊게만 들어가면 건들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딥 템포럴 파시아나 스매스나 이게 퓨전되면서 파로티드 쪽으로 위로 올라오는 이런 근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오리큘러 플라티스마 파시아하고 파로티드 템포럴 파시아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만나서 그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파시아 조직이 연결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네. 그렇게 된 걸로만 보시는 거예요. 파프하고 저거의 관계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파프는 보통 파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리 좀 스트럭- 있죠. 예. 거리가 있는 파프는 좀 거리가 있고 여기죠 여기 플라티스마하고 오리클 사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리가멘트인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여기 앵글서부터 넘어오는 파시아가 있어요. 이걸 앵글러 트랙 파시아라고 하는데 왜 이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앵글에서부터 SCM을 연결주는 정말 뚜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고개를 돌려도 앵글 부분이 넘어가도 SCM이 따라오잖아요. 이게 벌어지지 않잖아요. 리가멘트 뚜렷한 게 있거든요. 그걸 앵귤러 트랙 패시아라는데 전 처음에 그걸로 봤거든요. 앵귤러 트랙 패시아가 파프를 얘기한 건가? 근데 파프는 살짝 더 위에요. 그럼 여기 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앵귤러 트랙 패시아, 파프 더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 파이버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귀 앞쪽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이렇게 있다. 네, 그걸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형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로어 파시아 이렇게 말씀을 또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해부학 교수님들한테 그걸 또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이제 듣고 알게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아주 좋은 오늘 한 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이제 리테이닝 리가먼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김영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 템포럴 아테리를 이제 리프팅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거기서 프론탈 브랜치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또 가지를 내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여기서 하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송호철 교수님께서 목하고 신경. 목과 안면신경 해부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